나 오늘 너희 3시간만 수업하면 끝나. 혹시 친구 중에 과천하고 있으면 좀 데리고 와라. 나 수업이 없어가지고 논다 요즘. 뭐 사실 좋긴 한데 3시간만 수업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스텝 2를 열심히 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선생님들이 영상 찍는데 오래 걸린대요. 알았죠? 지금 내가 좀 빠르게 찍어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몇 개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내 생각에는 원방까지가 고비야. 원방까지. 물론 도형이동도 뭐 쉽다 이런 건 아닌데, 보통 너희들이 원방 정도까지는 고비니까 오늘하고 해서 다음 주 하면, 일단 내 생각에는 한 원방 정도까지 마무리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일권 교재는 우리 반은 지금 알아서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어서 파이팅 하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내가 직선의 방정식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볼 건데, 몇 개 패턴이 있고요. 그냥 막 엄청 어마무시하게 나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73번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고. 설마 틀리진 않겠죠? 73번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74번은 74번까지도 알아서 하시죠. 이건 노가다입니다. 직방이고요. 노가다만 잘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틀린 건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이런 것만 조심해. 알았죠?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원래는 나도 9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문장에는 A, B 위에 점중이니까 사실 A, B까지 다 세게 돼 있거든, 사람이. 그래서 나 열심히 셌거든. 열심히 셌어. 다 봐봐. 다 셌잖아. 그치? 다 셌는데 여기서 아니래. 그래서 이게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9개가 아니라 7개여가지고, 이런 거 잘못 세서 틀린 사람 저기 어쩔 거야. 부교재 있는데. 부교재 있는 건 우리가 안 나온다 100% 장담하면 안 돼. 그래서 나도 내가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선생님 영상을 보는 것 같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숙제? 시험 나온대? 안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치? 그럼 대충 100개에서 써. 만약에 질문이 필요하면 질문 받아줄게. 알았죠? 개별적으로 보내세요.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해설을 좀 더 해서 보내주고. 원래 풀이 과정이 있긴 하던데, 답지 보니까. 혹시 필요하면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난 빠르게 100개수 내야 되겠다면 100개 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수 원이던데, 전범이. 네.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또 달라집니다. 누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시험에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우리가 어딜 봐야 되죠? 75번이야. 75번. 나는 이런 문장 나오면 그냥 무조건 100% K에 관한 항등식 무조건 하고 시작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K에 관한 항등식,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 이걸 하는 이유는 정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고정된 점. 그래서 무조건 나오면 첫 번째야. 그걸 해야 돼. 그냥 바로 정점을 찾아야 돼. 어느 점이 고정되어 있냐라는 걸 반드시 먼저 찾고 나서 시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점을 못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이 딱 보고 나서, 와,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멘트를 볼 거 아니야. 그치? 딱딱 보고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뭐야? 에이, 모르겠다. 그냥 1,1을 할게. B가 얼마냐면 3,-1이고 C가 얼마냐면 4,2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고 두 개의 도형이 쪼개지고 한쪽 넓이가 다른 쪽 넓이의 2배가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얘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떠올라야 돼. K에 관한 항등식 정점. 이렇게. K에 관한 항등식 정점. 그냥 저게 바로바로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반드시 구별을 하시고,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반드시 구별을 하시고, 얘 는영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식 정리해놨는데, K가 있는 게 x-y-4가 되고 x 플러스 2y-1이 되죠.
그래서 얘 연립해서 풀면 x가 어디가 나오냐면 3이 되고 y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정점이 어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냐면 b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요게 그나마 쉬운 거야. 어딜 지나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3등분한다.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 그렇지?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3등분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직선하고 삼각형인데 걔네들의 넓이를 몇 등분한데 어떻게 등분한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점을 지나면 엄청 쉬운 거고, 이런 거 안 지나고 그냥 2등분한다 이렇게 나오면 엄청 귀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 이 문제들이 삼각형과 직선의 관계에 대한 게 계속 나와.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 풀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쉬운 거죠. 그리고 나서 봐봐라. 두 개, K의 값. 그럼 얘는 그냥 뭐 3등분점 두 개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1대 2로 내분하는 점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 정도는. 뭐 딱 보자마자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K에 관한 항등식 정점. 저 그냥 거기에 없잖아, 문장에. 문장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문장이 없잖아, 그렇지? 그런 문장이 없더라도 우리 항상 이걸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죠. 여기까지 쉽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나서 직선의 관계는 또 쉽네 그랬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너희들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네. 다 안 했습니다. 다 합니다. 다 정점. 76번 정점입니다. 저런 식 나오면 여기 문장이 진짜 문장마다 계속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사각형 나와 있고요. 사각형 나와 있고 ABCD 나와 있고 꼭지점 그 다음에 직선 나와 있습니다. mx-y-3m-1이 사각형 ABCD하고 만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만 또 다시 m에 관한 항등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m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는 앞에 것보다 훨씬 쉽죠. 근데 이게 거의 자동으로 재생돼야 돼. 딱 보자마자 탁 이렇게 저 문장이 딱 떠 그럼 나는 무조건 항등식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뭘 찾아? 정점을 찾아. 그래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그냥 바로야, 바로. 자동 재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고 지금 막판에 배우고 있어. 너희도 못하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얘 기울기 양수이고 얘 기울기 음수죠? 이렇게 되죠. 당연히 좌표는 그릴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봐라. 만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음수지. 음수가 되고 내가 이렇게 표현해 기울기는. 자 음수야. 양수부터 할까? 양수야. 자 그러면 양수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얘는 양수면 기울기가 커지고 개수도 커지는 거야. 맞지? 기울기도 커지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도 커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쪽에 있으면 음수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야 되지.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울기는 커지고 개수는 작아지는 거야. 음수니까. 맞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보다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커지는 건 맞아. 더 가팔라지잖아. 그치? 근데 음수니까 개수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꼭 그렇게 기억해.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조심할 건 여기서 조심할 건 사실은 나중에 선생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바꿔서 내면 짜증나긴 하는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y가 얼마가 되냐면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구하는 이 만난다 안 만난다 할 때 너희들이 요 점을 대입할 거란 말이야. 요 두 점을 대입할 거 아니야. 끝점 두 개를 대입할 건데 이 대입할 때 이거가 m 값이야.
기울기가 얘보다 작아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 맞죠? 얘보다 커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얘보다 커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에다가 m값 나온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 이유는 여기가 m이어서 그런 거야. 알았지? 요게 m값이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m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기울기가 큰 거니까. 잠깐 너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건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 이 문제는 이해됐어 안 됐어? 아 내가 변형시켜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와 어디서 안 됐어요? 놓쳤죠? 어디서부터 안 됐다고요? 아 여기까지는 됐어요 얘가. 그럼 내가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m값 얼마를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3, 여기가 3이거든요. 마이너스 3,3 이 점 대입하면 당연히 그때 m값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냐? 4,5죠. 그럼 4,5 대입하면 당연히 또 그때 뭐 나오겠니? m값 나오겠지. 근데 그 m이 뭐야? 여기서 나온 m은 말 그대로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보다 이렇게 놓고 얘보다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보고 지면을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m으로 돼 있으면 아 지금까지 이해됐지? 아 이제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m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러면 사실 생각해 줘야 돼. 지금 내가 구한 게 지금 이 문제는 아니니까 이건 딱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마이너스 m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크다라고 할 때는 기울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거잖아. 맞죠? 그럼 그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m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m보다 쟤가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m이 쟤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줘. 이거는 지금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여기에다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한 거야. 그냥 딱 m값이 기울기고 x의 개수고 그냥 다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읽으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거든. 요건 기울기가 m인 거고. 그럼 둘이 차이가 나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 지금 만약에 이거 뒤에 노란색이 안 됐으면 하얀색까지라도 이해해야 된다. 하얀색까지라도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넘어가죠. 77번입니다. 정점. 똑같아. 위에 있는 문제가 너무 똑같아서 패스. 77번은 그냥 정점이라고 똑같이 적어놓으면 됩니다. 똑같죠? 76번하고 77번하고 똑같습니다. 선분 A, B하고 만나냐 안 만나냐 이제 그건데 77번이 좀 더 쉽죠. 왜냐면 선분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엄청 빨리 풀겠네. 78번입니다. 내가 78번을 뭘 말하고 싶었지? 78번 CD 아 78번 봐봐. 문제를 하나씩 봐야 되겠다. 일단 내가 평행으로 풀자라고 해놨잖아요. 답지가 저렇게 안 풀려져 있었나 보죠? 와 빨리 왔다. 답지가 이렇게 안 풀려져 있나 보죠?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복사를 어떻게 하더라? 네, 78번. 뭐죠? 이 정사각형이야. 성모야? 안 돼. 78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5죠, 5.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5야. 그 다음 여기가 좌표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준 거야. 0,4라고. 0,4라고 친절하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저렇게 일단 시작하는 거죠. 0,4,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렇게 시작할 때 그냥 딱 보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학교 껐어. 어? B좌표도 나와 있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학교 껐어. 알았지? 그러니까 기하는 웬만하면 중학교 때 배운 게 될 수 있으면 그걸 쓰는 편인데, 어쨌든 눈에 보이면 그냥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얼마야? 3이 되니까 여기가 3,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직사각형이 아니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5가 돼서 둘이 합동입니다. 아셨죠? 합동이 돼서 여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면 4니까 여기가 7이 되죠.
그리고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니까 얘가 7,3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요렇게 7,3 됐니? 7,3 맞는 것 같아요? CD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요 CD의 방정식. 요 CD의 방정식. 요 CD의 방정식을 구할 때 물론 D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엄청 빠르게 쉽게. D값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하고 얘의 중점이 얘하고 얘의 중점이 됩니다.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AC의 중점이 BD의 중점하고 일치하죠. 뭐 그걸로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건 본인이 보이는 대로 하면 돼. 본인이 제일 빨리 보이는 걸로. 아셨죠? 근데 나는 제일 빨리 보이는 게 얘하고 평행한 건데요가 제일 빨리 보였다고. 그래서 내가 평행이란 말을 저기다 적어놨었는데 사실은 얘 1번 구할 때는 나는 평행한 걸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점 구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나는 평행. 만약에 점으로 했으면 평행한 걸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저 문제가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여기 7,3을 딱 쓰면 자 봐라. y-y1은 기울기는 이해죠?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졸린 것 같아서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죠. 괜찮죠? 뭘로 한 거죠? 내가 평행한 걸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 성모야 안돼 너 일어나 너 이현이랑 어제 너 거기 있었지? 쟤도 거기 있었다잖아. 아 이상하다. 나는 표가 없던데 어떻게 표가 있었지? 없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있었어? 아 어제 비 왔다고 그래서 취소표가 많았나 보구나. 아니 내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어. 자 됐나요? 2번 한번 봅시다. 2번이 뭘 물어본 걸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고 사각형 넓이를 2등 아니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어디 지나면 되냐? 어디 지나면 되지? 이거는 다시 한번 지우고 이 2번 문제는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쪽 어디죠? 그쵸? 얘가 넓이를 2등분해. 봐봐. 사각형이 나오면 쉬워. 삼각형보다는. 왜냐면 너희한테 사각형 물어보는 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각형을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대부분 다 특수한 사각형. 평사, 마름모, 직사, 정사. 이거를 2등분하는 걸 내지 그냥 일반 사각형 이런 거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을 2등분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무조건 뭘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중점만 대각선의 중점만 생각하면 돼. 대각선의 중점만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오히려 삼각형이 더 어려운 거야. 알았죠? 사각형이면 너희들한테 내는 사각형은 정해져 있다니까. 평사, 직사, 평사, 마름모, 그 다음에 직사, 정사 요런 정도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돼?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사각형 넓이가 2등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봐. 그럼 나 1번하고 2번 푸는데 D점을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해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D점을 안 구했잖아. 왜냐하면 내가 이 방정식 풀 때는 AB의 기울기하고 C점만 가지고 풀었고 그 다음에 얘 넓이를 2등분하는 대각선의 중점을 구할 때는 AC의 중점만 구하면 된단 말이지. 하나만 구해도 어차피 대각선의 중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급하게 가게 하는 이유는 문제들이 좋아. 이거 있잖아. 혹시 해설지 읽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읽어보자. 야! 정신 차려.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봐. 이게 떠오르는지만 봐. 난 딱 보자마자 떠올랐어. 알았지? 아니요. 해설지대로 풀지 말라고요. 너 죽어. 야, 영상 찍고 있는데 죽어. 그럼 좀 그렇다. 자, 봐. 답지 안 된다고 돼 있어. 알았지? 답지 안 된다고 돼 있고, 바로 2대1인 거 알아야 풉니다. 안 그러면 이거 되게 막, 답지에 이거 과정을 풀어놨어. 거기,
2대 1이 되게끔 하는 걸 풀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직관적으로 보여야 돼. 잘 봐봐. 정사각형이 있대. 좌표평면 위에. 좌표평면 위에 정사각형이 있대. 그래서 OABC가 있고 A의 좌표가 나와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릴게. 나 저기다 그려놓긴 했는데. 한 번만 더 그릴게. 봐봐. 마이너스 1이고요. 3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3이 있죠. 그 다음에 C는 제1사분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O를 지나면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3등분하는 거야. 자꾸 이 단계 나온단 말이야. 도형과 직선의 넓이를 등분한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내면 살짝 애매해지잖아. 근데 어려워. 등분하는 문제들이. 자 봐. 여기가 이렇게 일단 되는 거야. OA 이렇게 되죠. O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죠. C가 1사분면 위에 있고요. 그래서 잠깐만 OA, B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렸습니다. B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C가 됩니다. C 위에 있을 때 일사분면이 있을 때 O를 지나면서 정사각의 넓이를 3등분하는 두 직선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우와. 내가 일단 아는 건 얘가 0이고 얘가 1, 마이너스 1,3이어서 얘가 루트 10인 것만 알아요. 알았죠? 루트 10인 것만 알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구하냐? 내가 이 생각을 딱 해야 돼. 넓이가 3등분 돼야 돼. 정사각형이 넓이가 3등분 돼야 돼. 평행 아니야. 5를 지나야 돼. 그치, 5를 지나야 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5를 지나면서 5를 지나면서 정사각형 넓이가 3등분 돼야 돼. 생각을 좀 해야 돼. 3등분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정사각형 내가 아무튼 이렇게 대충 그렸었거든. 이제 처음 딱 문제를 볼 때 딱 보고 여기를 지나는 것 같아. 그치? 그 3등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2등분이란 말이야. 뭐라고?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가 말한 게 이건지 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를 2대 1로 내분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ES가 되고 여기가 S가 될 테고 여기가 ES가 되고 여기가 S가 될 테니까 ES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논리에 생각나면 좋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아니 많이 생각나면 외워야지. 3등분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정사각형에서만 낼 거라서 이 논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논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이 얘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지금 2대 1이거든요. 2대 1인 거하고 더 가야 되나? 2대 1인 거 여기. 그래서 2대 1 요점.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대 2가 되겠죠. 이렇게 1대 2 이렇게 해서 1대 2 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은 저 네 분점만 내가 잘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이 생각이 바로 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좌표를 알아야 네 분점을 때리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지금 위에 문제가 거의 비슷하니까 잘 봐야 돼. 그 정사각형 문제하고. 자, 봐. 여기서 내가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좌표를 구할 때 방금 전에 했던 걸 그대로 다시 응용하는 거야. 이 녀석 보이지? 이 녀석 보이지?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돼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지. 이거는 거의 정사각형에서는 거의 알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1, 3이니까 여기서부터까지가 얼마야? 3이 되고 여기서부터까지가 1이 되지.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1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점 B점도 이번에는 구해야 돼. 아까는 안 구했지. 방금 전에는 안 구했는데 이번엔 B점을 구해야 돼. 왜냐면 2대 1 내분점을 알아야 되고 1대 2 내분점을 알아야 되니까 B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 안 구했으니까 한 번만 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B점은 B점 내가 A, B라고 하면
얼마? 2분의 a 더하기 0, 2분의 b 더하기 0이 왜?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죠? 그거는 누구? a하고 c의 중점하고 같죠.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하고 2분의 3 더하기 2라고 같다 라고 하면 a값 b값이 구해지고 중점이 바로 나옵니다. 아, a, b값이 바로 나옵니다. 다현아 빨리 왔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죠. 민유 하나 안 온 거야? 한 명 더 안 왔는데? 됐나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 좀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 문제 내가 우기고 있냐? 은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와 수민이가 안 하구나. 어? 아니야 수민이 오면 금방 끊을게. 수민이 안 오면 계속 할 거야 3시간 동안. 자 여기까지.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생각해. 메모해 놓고 내가 생각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왜냐면 답지풀이가 넓이를 구한 것 같아. 맞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길이를 구한 것 같았어. 이 길이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냐면 넓이가 3등분이니까 얘가 넓이가 10이잖아. 그래서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풀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근데 생각난 게 처음에 저거여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외워. 암기 그냥 외워. 어쩔 수 없어 저건. 80번 근데 당연하니까 뭐 암기도 뭐 그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각선 교점. 암기 대각선 교점 뭐냐? 맞냐? 대각선 교점 맞지? 누구하고 누구의 대각선 교점이야? 여기 나와 있다. AC and BD의 교점. 대각선 교점. 교점이 맞는 표현이지? 교점. 이거야. 저거는 저렇게 됩니다. 그냥 저거는 저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 and BD의 교점. 당연히.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도 당연해. 저기 너무 치열하게 지금 막 문자가 나와 있어서 내가 따로 그냥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니까 4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가질 때 그 P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그 P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박혀 있어? 라고. 그치? 근데 잘 보시면 이거잖아. 지금 이게 PA,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PC, PD. 얘가 제일 짧으려면 당연히 대각선 위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그 문제, 어떤 문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될 때는 PA 더하기 여기 BD지. 뭐 그런 문제 있잖아. PB 더하기 PD가 있을 때 최소값이 되려면 P가 그냥 여기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런 문제 있었잖아. PA 더하기 PB가 문장을 읽다 보면 그런 그게 아닌가? 우리 그 점과 점사의 문제에 이런 거 있었잖아.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y-3의 제곱 더하기 루트 얼마냐면 x 플러스 뭐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 이럴 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지? 어떻게 해석해? x, y하고 1, 3 사이의 거리.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x, y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석하고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하고 1, 3 사이를 쭉 연결한 다음에 그 위에가 x, y가 있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지. 평면좌표에서.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거야. x, y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도 바로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쵸? x, y가 여기 있으면 바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PB하고 PD 사이의 최소는 P점이 이 위에 있으면 되는 거고 AC는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AC 위에 있으면 되는데 저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에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P점이니까 이 점이 P점이 되면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 4개를 간단하게 쓰면 AC 더하기 BD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점 P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교점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냥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무난하죠? 이 정도 보시죠. 저 새끼 저 책 보고 있는 거 맞지? 너 뻘짓하지만 죽는다 진짜. 정신 차려라. 패드를 금지시켜야 될 것 같아. 딱 지금 두 명 위험 요소인 두 명이 패드를 딱 켜놓고 있어. 내가 저 뒤에다가 그 CCTV 하나 설치한다. 자, 80번입니다. 이런 건 그냥 아이들 싸움이고 무난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알았지? 괜찮아. 지금까지 논점 없어. 논점 없어. 자, 봅시다. 내가 저걸 꼭 설명해야 나. 보자. 81번입니다. 81번은 내가 뭐 설명할 거 사실 없긴 해요. 그냥 저 리을 때문에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 정도는 해야 돼. 알았죠? 그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챕터가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봐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무수히 많다라고 배우고, 보통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i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 너 오면 쉬기로 했는데. 잠깐 문제까지 하고 쉴게요. 자,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두 직선이 주어질 거니까 너희들은 사실은 뭐 해도 돼? 교점을 구해도 돼. 실제로 구할 수 있어.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니까 교점 구하기 쉽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조건이 주어질 거야. 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한 점을 지날 거야. 여기.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너희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빡. 이렇게. 그럼 저 빨간색 두 점하고 두 점을 이용해서 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 챕터 할 때는 이게 그렇게 막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왜 굳이 K로 연결해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어느 파트에 가면, 원방을 가면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이해를 꼭 하고 가야 돼. 이 파트에서 꼭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원방에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계속 그리잖아, 얘들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겁나 많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교점을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내기가 쉽지 않아. 이 교점 자체를 딱 정수, 유리수 이렇게 못 그려 잘. 대부분 교점과 무리식 나와버려. 무리수가 나와버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해서 교점을 구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도 K로 연결하는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방에서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직선에서도 미리 해놓는 게 나아. 걔를 이해하는 게. 만약에 아직까지도 걔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 교점 주어지면 그냥 두 직선의 교점? 그럼 교점 구하면 되지. K로 연결하는 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서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야. 이 정점.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인 거지.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연방으로 풀고 K로 연결해주면 이 K의 값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계속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 K하고 상관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나고 있거든. 누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시겠죠? 이럴 때 뭘 표현할 수 없지? 를 꼭 알아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식. 이 누구야? K가 붙어있는 식은 절대 표현 못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 식으로 그대로 갈게. 숫자 다시 쓰려면 좀 귀찮으니까. A 더하기 K A 프라임 X 더하기 B 더하기 K B 프라임 I 더하기 C 더하기 K C 프라임이 0이야.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해. 여기 정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는데
K가 0이면 얘도 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첫 번째 직선도 돼. K가 0이면. 근데 누구는 표현을 못하냐면 얘는 표현을 못해. 왜냐하면 얘가 A'이고 얘가 B'이고 얘가 C'을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아. 물론 존재할 없어. 알았지? 존재하지 않아. K 값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게 존재하는 게 없어.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항상 너희들이 그 개념서를 읽어보면 K가 붙어있는 이 식을 제외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리을 문장이 틀린 거야. 이 리을 문장이 틀린 거야. 나머지는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자, 뭐 줄까? 아, 그렇지. 쉴 거니까. 자, 리을 문장이 그래서 틀린 거야. 뭐야? L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모든 직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단 하나의 직선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누구? K가 붙어 있는 이 식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누구를 표현할 수가 없냐면 K가 붙어 있는 식이니까 x 플러스 2y-6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해됐죠? 얘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이건 진짜 개념이야. 생 개념. 딱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념서에서 저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저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네들은 너희들이 대입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수민이가 좀 빨리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유가 아프대.